안녕하세요. 맥케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3사 합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자,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전일 어제 강력한 이제 일단 양봉을 내었죠. 외국인들 매수와 오늘도 외국인들이 만주 정도 넘게 좀 매수를 했는데 전일보다는 매수폭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기관들도 오히려 좀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도 매도하면서 아침에 조금 이제 17만 2천 원권까지 이제 분봉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이 바로 또 나오면서 16만 7천 원대까지 좀 밀렸다가 17만 원권 부근에서 안착은 못하고 시간에도 이제 16만 9,300원, 100원 정도 빠져 있죠. 그리고 또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전일보다 좀 늘면서 장중에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장중에 어떤 수급에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뭔가 이어지는 양봉들의 모습들을 못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확실하게 좀 태깅을 하는 흐름들이 내일 어떻게 하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양봉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강보합세 흐름이 약보합세 흐름인데요. 그래도 이제 다시 파라볼릭자에서는 추세 전환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어떤 봉과 다음 주의 어떤 봉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21이평선의 어떤 회복 이후에 지지 흐름들이 작년에 제대로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자, 올해 첫 번째 나타나는 21이평선의 어떤 또 돌파와 1월 달에는 살짝 올라갔다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추세의 확대가 이제 제대로 나올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기사 중에서 휴미라 관련되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만큼 지금 1월 31일에 암젠의 암제비타가 일단 출시됐는데, 암젠의 암제비타 같은 경우에는 그 저농도예요. 휴미라의 이제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고농도 제형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팔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좀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구연산염 제거가 있느냐. 그래서 암제비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 부분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도 저농도 형태고 구연산염 제거만 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7월달 이후에 대표적으로 이제 경쟁력 있게 들어오는 것 중에서 오리지널과 조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가 고농도 제형이고요. 인터체인저블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연섬유 제거 관련되는 부분들도 옵션을 좀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이제 시간으로는 이제 6개월 정도 뒤에 들어옵니다만,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10여 년 동안 전 세계 매출 1위의 바이오 의약품이었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뭐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PBM에다가 등록을 할 만큼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과 승부를 좀 보겠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암젠 같은 경우에도 첫 진입자가 파격적인 가격 정책이었죠. 뭐 두 가지 가격 형태인데 55%와 5% 일단 할인율을 한다고 하면 7월 달 이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이 후속 주자들한테도 가격 정책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휴미라가 전 세계적으로 25조고 미국 시장에만 21조짜리니까요. 뭐 당장 올해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벨리웨이터 파마 같은 경우에도 한 뭐 2028년도까지 그래도 한 3조 이상의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매출 기대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암젠의 어떤 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결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속 주자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경쟁력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PBM에서 선호약품 등재 여부가 가장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7월 달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먼저 이제 뭐 1분기 내에 유플라이마 미국 허가부터 먼저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상업 출시 관련되는 부분이 가능할지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직판으로 진행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후속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암젠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부분들이 다음 주자들의 어떤 가격 정책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제비트가 가지 못했던 고농도라든지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에서도 사실 인터체인저블 한다는 자체가 그 약사가 그러니까 임의로 이제 오리지널 약을 처방을 이제 병원에서 해줘도 약국에서 이제 대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해줬다는 말 자체는 이 가격의 어떤 인하를 하면서 경쟁을 좀 키우자고 하는 이제 미국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를 가진다는 말은 약물 투여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될 수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좀 이제 비용 면에서도 조금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트른산염을 제거한 부분에서 환자 편의에서도 이제 우위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일단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해당되는 이제 PBM을 어떻게 이제 선호의약품에 이제 등재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제 가격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가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빨리 이제 승인을 받고 이후에 어떤 등재까지 경쟁이 있는 모습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국이 2010년도에 바이오품 가격 경쟁 혁신 법안 관련되는 제정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재무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약가가 제일 비싸고 바이오시밀러에서도 경쟁을 이렇게 붙여주는 이유 자체는 정부의 어떤 이제 보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정 부담 관련되는 부분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에 경쟁력을 갖추냐 이 부분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FDA가 2019년도에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교환성에 대한 최종 지침에 따르면 상호 교환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대상 제품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다든지 어느 한정이든지 기준 대상 제품과 동일한 어떤 임상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한 개인이 이 이상 복용할 때 상호 대체하는 제품으로 중도 교체할 어떤 시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적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추느냐 여부가 또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합병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회사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이제 자금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3사 합병해가지고 3사를 다 치면 한 이제 7천억대, 작년도 한 1조 정도 있었는데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현금을 좀 소모했기 때문에요. 7천억대면 뭐 작지 않은 어떤 자금입니다. 근데 이제 3사 합병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주식 매입 청구권 관련되는 요구. 근데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허가받았던 레캐노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판매가 중지되어도 이제 손상차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바이오시밀러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어떤 이 부분 대비도 합병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넘기기만 하면 매출과 이익이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얼마만큼 제품을 롤링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데 헬스케어의 실적 자체가 이제 2020년도부터 상당히 이제 캐파가 좀 달라져 있죠. 그래서 작년에 팔지 못하는 재고자산이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1조 4천억 대인데 매출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매출 대비해서 재고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았는데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전하고는 좀 이제 부담이 좀 덜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올해 직판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베그젤마라든지 그다음에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파느냐 이 여부가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어떤 기업 가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동안 합병에 좀 방해가 되었던 분식회계 논란은 작년에 뭐 3월 달에 일단 분식회계 혐의 관련되는 부분들이 고의성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려져서 합병 절차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별한 얘기는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이제 자사주 매입이 5월 달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좀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낮은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20만 원대 넥라인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넘어가느냐. 그러면 이제 25만 원대, 30만 원대 흐름들은 올해와 이제 내년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어떤 전체 부분과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추세의 흐름들을 나오는지 여부가 내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